자, 월요일 시간은 또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채권의 흐름, 또 우리가 어떤 채권을 봐야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 김명실입니다. 네. 자, 오늘 주식시장은 방향성이 없는데 채권 시장의 현재 플로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채권 시장은 지난주부터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채권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연말 채권 주요 수요처들이 북클로징에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얇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수급 속에서 시장은 약세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2월 ECB와 BOJ가 지난주 예상보다 강한 긴축 기조를 언급하면서 지난주부터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BOJ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채권 시장에 매우 충격을 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간 유지해온 일본 중앙은행의 YCC 타겟 정책이 기존의 0.25%에서 0.50%로 10년물 금리의 타겟이 상향 조정되면서 향후에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들이 강력하게 시사가 됐고요. 이러한 점들이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의 상승 압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준발 불안감이 유럽과 일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국내 채권 시장도 지난주 국고채 금리가 3년물 금리는 8bp 정도, 그리고 10년물 금리 이상은 20bp 이상 상승하면서 약세장이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직후부터 금리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좀 받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채권 시장의 이슈라든지 주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번 주 채권 시장의 키워드는 역시나 낮은 유동성과 불안한 물가 전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 중 미국의 PCE 지표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런 분들이 일부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3일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달 PCE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원 PCE가 전년 동월비 4.7% 상승했습니다. 10월 달 5% 상승보다는 한 0.3%포인트 낮은 결과지만 시장 예상치가 4.6인 점을 비교해보면 소폭 상회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물가 반락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락 속도 자체가 지금처럼 느려진다면 연준의 긴축 정책은 내년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달 미국의 FOMC 이후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가 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만약에 물가 하락 속도가 지금처럼 느리게 진행된다면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고용 호조가 부각된다면 정책 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은 주요 기관들의 북클로징 때문에 낮은 수요라는 유동성 여건이 형성되고요. 이런 작은 재료에도 금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PCE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금리가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시장 금리 하락보다는 상승 압력을 조금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표가 나왔지만 긴축 기조는 영향을 받지를 않는 모습이네요.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